리뷰는 핑계일 뿐. 안녕하세요, 리유남입니다. 혹시 아이폰 16 프로 구매하고 그냥 바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거의 4년 만에 새로운 핸드폰인 아이폰 16 프로를 구매했는데요.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꿔서 그런지 초기 세팅할 때 생소한 것들도 있고 쓰다 보니 이게 어떤 기능인지 헷갈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해외 여러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은근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면 초기 세팅은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실 수도. 오늘 영상은 아이폰 16 프로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꼭 해줘야 할 필수 설정과 꿀팁 20개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능들과 배터리 수명 늘리는 법, 그리고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위주로 소개할게요. 영상 내용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10월에 가기 전에 구독자 4,000분과 따뜻하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 컨트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 세팅은 우측의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물리적으로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 이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한 번 더 누르면 촬영,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제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포스 터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실제로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적당한 힘을 주고 있으면 좌우로 스와이프를 하면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포스 터치를 2번 누르게 되면 심도, 노출, 스타일 등 다른 설정 값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한 번 눌렀을 때 카메라 앱이 실행되지만 설정, 카메라 제어로 들어가면 2번 클릭해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카메라 앱이 아닌 인스타그램이나 코드 스캐너도 실행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설정하면 바로 스토리에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고 여기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아저씨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자주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카메라 컨트롤 위치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외에 카메라 촬영 세팅에 대해선 저도 아직 연구 중이라 조만간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이폰의 카메라 스타일은 정말 활용성이 다양합니다. 촬영할 때도 필터를 바꿔보면서 찍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촬영을 한 이후에도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카메라, 포맷에서 높은 호환성이 아니라 고효율성으로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편집을 눌러주면 스타일 패드가 보이고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필터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이 있는데요. 수정한 스타일을 다른 사진들에도 적용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편집 내용 복사를 누른 뒤 앨범에서 사진을 여러 개 클릭한 다음 편집 내용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설정, 카메라로 가면 아래에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좌우 방향 유지와 프레임 영역 박보기는 제외하고 격자와 수중기는 켜주는 편입니다. 프레임 영역 박보기를 해제하는 이유는 카메라를 실행했을 때 실제로 사진이 찍히지 않을 부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떤 걸 찍고 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격자나 수중기는 카메라 구도나 탑뷰로 영상을 찍을 때 기울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켜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 녹화로 들어가서 아래에 보면 HDR 비디오가 있는데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으로 HDR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외부에서 영상을 봤을 때 색감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별도의 전용 코덱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꺼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정 유지로 들어가 주시는데요.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음에 카메라를 다시 켰을 때 이전에 사용하던 설정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를 세팅해주는 탭입니다. 저는 여기서 라이브 포토를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들어가서 라이브 포토 설정을 항상 끄고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항상 라이브 포토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라이브 포토를 종종 찍었었는데 나중이 되면 로딩하는 시간만 걸리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원치 않게 라이브 포토가 찍힐 수도 있으니 해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이쁜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할 때 화질 저하가 되면 좀 아쉽겠죠? 이거랑 관련해서도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앱에서 메시지를 검색해줍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낮은 품질 이미지 모드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게 켜져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켜져 있으면 사진을 보낼 때 용량이 떨어지면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걸 해제해주고 여러분이 찍으신 이쁜 사진들을 주위에 널리 자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켠 김에 이번 iOS 18에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메시지 기능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예약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 방법은 메시지를 입력할 때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중에 보내기를 누르고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동안 아이폰에선 불가능했던 기능이 이제야 생겨서 반가우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싶긴 한데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예약 메시지 기능은 같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메시지에서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 12를 사용했어서 이번에 아이폰 좌측에 있는 액션 버튼을 처음 써봤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무음 전환 버튼이 있어서 그런지 기본 세팅도 무음 전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액션 버튼으로 단축과 같은 다양한 기능 설정이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설정에서 아래 동작 버튼으로 들어와 좌우로 돌려보면 정말 많은 걸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음악 인식으로 설정하는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끔 카페나 밖에서 돌아다닐 때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무슨 노래인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바로 액션 버튼 눌러서 음악을 인식해주면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단축어를 통해서 자주 사용하는 앱도 바로 열릴 수 있게 설정 가능하니까 원하는 대로 세팅하시면 좀 더 유용하게 액션 버튼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애플의 기본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에 대한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끔씩 구글링할 때 광고가 너무 많이 뜨거나 쓸데없는 정보가 많이 떠서 보고자 했던 내용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때 사파리에 방해 요소 가리기를 활용하면 조금 괜찮습니다. 좌측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방해 요소 가리기를 클릭하고 지우고 싶은 정보를 눌러주면 쓸데없는 광고들이 다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모드를 하면 광고나 팝업 같은 방해 요소가 전부 사라져서 가독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가벼운 웹서핑보단 긴 글이나 전문적인 글을 찾아 읽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 도구 모드에선 배경색이나 폰트 같은 것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팅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설정에서 사파리로 들어간 다음 스크롤을 쭉 내려서 읽기 도구 클릭, 모든 웹사이트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조금씩 닳고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아이폰을 구매하면 우측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퍼센트로 나오지 않고 그림으로만 나올 텐데요. 이때 설정, 배터리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충전으로 들어가 보면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한 90% 정도로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배터리는 방전되는 것도 수명에 좋지 않지만 완전 100% 충전되는 것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로 두면 외출할 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90%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외출할 예정이라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럴 때만 충전 한도를 100%로 올려주고 내일까지 허용으로 맞춰준 다음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밤이나 야간 시간에는 충전을 잘 하지 않고 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아침이나 기상 전에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에 이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얘기가 나온 김에 배터리를 아끼는 자잘한 팁 3가지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관련 설정입니다. 설정, 일반에서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앱들이 떠 있을 텐데요. 여기 나오는 앱들은 내가 앱을 한번 실행하고 별도로 종료시키지 않는 한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백그라운드 새로 고침을 해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정, 앱, 메일을 검색한 다음 메일 계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데이터 업데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아래에 가져오기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메일 업데이트하는 주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안내 문구에도 나와 있듯이 기간을 길게 하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메일을 자주 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주기를 늘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림입니다.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앱들이 알림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요한 앱들에서 울리는 알림은 무시할 수 없지만 가끔 사용하거나 자잘한 앱들에서 알림을 띄우게 되면 귀찮은 건 물론이고 배터리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알림 설정된 것들을 쭉 보시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앱들의 알림은 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는 방전되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전력 모드라도 실행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거를 자동화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축어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하단부 가운데에 있는 자동화에서 새로운 자동화를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배터리 잔량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가 몇 % 이하일 때 저전력 모드를 실행시킬 건지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30%로 맞추고 30% 미만으로 내려갈 대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확인 후 실행과 즉시 실행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핸드폰을 신경 쓰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실행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30% 미만으로 내려갈 때 어떤 걸 실행할 것인지 세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저전력 모드를 검색, 저전력 모드 켬을 확인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장기간 외출했을 때 배터리 수명도, 배터리 타임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정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앱을 잠그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되게 쉬운데요. 내가 잠그고 싶은 앱을 꾹 누른 다음 페이스 아이디 요구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페이스 아이디 요구로 설정하면 앱을 실행할 때 얼굴이 인식되어야 열리고요. 가리기 및 페이스 아이디로
없이로 설정하면 앱 모양도 사라짐과 동시에 알림도 울리지 않게 됩니다. 앱이 검색도 되지 않고 설정에서도 보이지 않는데요. 홈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간 다음 앱 보관함을 잘 보다 보면 가려짐이라고 표시된 폴더가 있을 겁니다. 폴더를 여는 것도 페이스 아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앱들에 한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말씀드린 김에 이것과 관련된 설정법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정말 많은 앱들을 다운받게 되는데요. 다운받고 처음 실행하실 때 별 신경을 쓰지 않다 보면 내 위치 정보가 다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치 서비스로 들어가면 내가 어떤 앱들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앱을 만든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찜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는 동안만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보면 항상으로 설정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핸드폰이 켜져 있는 동안 내 위치를 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만큼 이거는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한 손으로 쓸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두 손으로 쓸 때가 많으신가요? 카톡을 할 때는 보통 두 손으로 하겠지만 평소에 웹서핑을 할 때는 한 손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핸드폰 화면이 커지면서 한 손으로는 조금 조작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스크린 상단에 있는 것들을 누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간단한 설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간 다음 화면 상단 간편 접근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화면 하단부를 아래로 쓸어 내렸을 때 전체 화면이 내려오면서 상단 부분을 쉽게 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김에 뒷면 탭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면 탭은 아이폰 뒷부분을 두 번 탭했을 때 혹은 세 번 탭했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할 것인지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세 번 탭은 잘 사용하지 않고 두 번 탭에서 스크린샷을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한 손으로 웹서핑을 할 때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검지손가락으로 간단하게 두 번 탭해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전등이나 다양한 기능들로 설정할 수 있으니 각자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 iOS 18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긴 기능인데요. 홈화면의 색상을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홈화면 빈 공간을 꾹 눌러준 다음 좌측 상단의 편집에서 사용자 바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라이트, 다크, 자동, 틴트 처리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크 모드와 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틴트 처리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색상의 톤을 내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우측에 스포이드 모양을 누르면 배경 화면의 색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이 연출돼서 배경 화면도 같이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홈화면을 설정했으니 잠금 화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기존 아이폰 잠금 화면은 왼쪽 아래 손전등, 오른쪽 아래엔 카메라가 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여기 있는 앱들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다 지우셔도 되고 좀 더 활용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앱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카메라 컨트롤도 있으니까 카메라 앱은 지우고 미리 알림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음악 인식을 설정해서 길 가다가 좋은 노래가 있을 때 써먹으려고 세팅해뒀어요. 이 외에도 계산기나 알람 등 다양한 기능들을 커스텀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열어보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화면이랑 잠금 화면 끝났으니 이제 제어센터 화면을 세팅해 볼게요. 이제는 제어센터도 정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홈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제어센터에 있는 아이콘들의 영역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부분의 크기를 키우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연결과 관련된 설정은 아예 다른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빼줬습니다. 아이폰이 처음이라 각 아이콘이 어떤 기능인지 감이 잘 안 온다면 이런 식으로 넓게 해서 직관적으로 세팅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축어 설정으로 앱 열기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은 계속 사용해 보시면서 나한테 편한 세팅을 찾아가는 게 하나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앱스토어에 관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앱스토어에 뭐 세팅할 게 있나 싶으실 텐데요. 설정에서 앱스토어로 간 다음 앱 다운로드를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애플 기기를 아이폰 단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다른 기기를 같은 계정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이걸 켜두게 되면 다른 기기에 설치된 앱을 똑같이 다운받게 됩니다. 아무리 같은 애플이긴 해도 핸드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컴퓨터는 특성이 많이 달라서 주로 사용하는 앱들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괜히 켜두면 원치 않게 앱들이 다운받아지고 용량도 먹을 수 있으니 꺼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키보드에 대한 설정을 보겠습니다. 설정 일반에서 내려오면 키보드가 있는데요. 먼저 키보드에 들어가면 한국어에 이중 언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적절하게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글자를 입력하면 왼쪽에는 한국어, 오른쪽에는 영어 단어가 나와서 때에 따라 적당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를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어와 한글을 번갈아 가면서 타이핑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진짜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아서 그냥 꺼두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자동 수정, 자동 완성 텍스트, 수식 결과 보기 등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걸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한텐 그리 도움이 되지도 않고 뭔가 화면을 가리기만 해서 그냥 다 해지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손전등 앱입니다. 이거는 따로 설정이라기보단 자그마한 사용 팁인데요. 손전등 앱을 실행시키면 예전에는 밝기 조절만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빔을 넓게 비출 건지 좁게 비출 건지도 설정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손전등 앱은 여행 다니면서도 유용하게 사용한 기능이라 이런 업데이트가 더 반가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폰 16 프로 초기 세팅과 꿀팁들 20개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오랜만에 핸드폰을 구매했기도 하고 그동안 유튜브에 맥북이나 아이패드 위주 영상만 올리다 보니 아직은 아이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틈틈이 공부해서 아이폰과 관련된 더 좋은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